군대는 남자들의 세계야. 너 같은 애송이는 여기서 절대 못 버텨. 차가운 시선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지 단 3일, 그녀는 이미 표적이 되어 있었죠. 80개, 90개, 100개.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약 먹은 거 아니야? 일반 여자가 저럴 리 없잖아. 실력이 죄가 되는 곳, 노력이 의심받는 곳. 그곳에서 그녀는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K 소총을 든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방아쇠를 당기자 정확히 10점. 또 10점. 계속해서 10점. 사격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서진 훈련병만 계속한다. 교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숨기려 하면 할수록 더 부각되었던 한 여성의 군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논산훈련소 정문 앞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롱패딩을 입은 서진은 홀로 서 있었어요. 다른 훈련병들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만 서진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깨를 곧게 폈어요. 이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보호자 연락처 적어주세요. 접수 창구의 담당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펜을 쥔 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천해고하로 연락처 없습니다. 담당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서진을 다시 바라봤죠. 하지만 서진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정말 보호자가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친척이라도. 네,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쯤 헌병대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이번만큼은 헌병대장 딸이 아닌 그냥 이서진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운동회 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김밥을 먹고 있었지만 서진은 혼자였어요. 어머니는 부대 행사 때문에 올 수 없었죠. 서진아, 선생님이랑 같이 먹을까? 괜찮아요. 엄마가 군인이라서 바쁘신 거예요. 그때 옆반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제 엄마가 헌병대장이래. 무서워서 아무도 못 건드려.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서진은 언제나 헌병대장 딸이었어요. 선생님들은 특별히 잘해주었고 친구들은 조심스러워했죠. 진짜 친구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 군법과 규율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너는 내 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야 한다. 알겠니? 네, 어머니. 어머니의 눈빛은 늘 차가웠습니다. 사랑보다는 의무가, 따뜻함보다는 규율이 먼저였어요. 서진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서진은 결심했어요. 군대에 가겠다고. 하지만 어머니께는 비밀로 했습니다. 대학은 어디로 갈 거니? 국방대학교도 좋은 선택이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몰래 입대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르는 곳에서 어머니의 이름 없이 시작하고 싶었어요. 내무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러 명의 여자 훈련병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긴장된 표정이었죠. 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예요. 부산에서 왔어요. 저는 박수연이에요. 대구요. 모두가 자기소개를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갔습니다. 서진의 차례가 왔어요. 이서진입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시겠어요. 저희 엄마는 울면서 배웅하셨어요.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서진은 슬며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훈련이 힘들다고 하던데 다들 준비는 하고 오셨어요? 다행히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다른 훈련병들은 가족의 응원을 받고 있었지만 서진은 혼자였으니까요.
첫날 훈련을 마치고 취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이 그리운 모양이었죠.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모르실 거예요. 딸이 군대에 왔다는 걸.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힘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헌병대장의 딸이 아닌 그냥 훈련병 이서진으로 살아갈 거라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을 거라고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내무반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거예요. 힘들겠지만 서진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이도 혼자서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눈을 감자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목소리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잠들었습니다. 군대라는 새로운 세계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입소 3일째 드디어 체력 검정 날이 밝았습니다. 연병장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훈련병들은 줄을 맞춰 서 있었고 최강욱 중위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의 기초 체력을 측정하는 날이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3km 달리기를 실시한다. 서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훈련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평범한 훈련병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팔굽혀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여자 훈련병들은 20개를 넘기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달랐습니다. 30개, 40개, 50개.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팔에 힘이 들어가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80개, 90개, 100개. 이서진 훈련병 100개. 순간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 훈련병들조차 놀란 표정이었어요. 서진은 숨을 고르며 일어났지만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여자 약 먹었나? 헬스 트레이너 출신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너무 튀었나 싶었죠. 3km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일부러 중간 정도의 속도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몸이 저절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달리기는 서진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었거든요. 결국 선두로 들어왔습니다. 숨이 차지도 않았어요. 뒤이어 들어온 남자 훈련병들이 헐떡이며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이서진 훈련병, 나와봐. 최강욱 중위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진을 향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전에 운동 좀 했나? 취미로 조금 했습니다.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중위의 의심 어린 표정이 계속되었어요. 다음 날은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K2 소총을 받아든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총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준 무기였으니까요. 자세를 잡고 숨을 고르고 천천히 방아쇠를 당겨. 서진은 일부러 어색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저절로 올바른 자세로 바뀌었어요. 숨을 들이쉬고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첫 발부터 10점 만점이었습니다. 교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서진 훈련병 계속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도 모두 10점이었습니다. 주변이 다시 술렁였어요. 최강욱 중위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죠. 한 훈련병. 전에 사격해 본 적 있나? 처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중위는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치고는 너무 잘하는데. 뭔가 숨기는 거 있나? 아닙니다. 운이 좋았나 봅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딸이라는 걸 들키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훈련이 계속될수록 최강욱 중위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여자 훈련병들에게는 더했어요. 여자들은 원래 감정적이야. 전투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 훈련병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서진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야. 여자들은 그저 보조 역할이나 하면 돼. 알았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옆에 있던 민지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진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지만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어요. 빈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저 여자 뭔가 이상해. 초보가 저렇게 잘할 리 없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숨기려고 할수록 더 의심받고 있었어요. 실력을 숨기기도 드러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방 여자 훈련병들도 서진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해서 부담스럽다는 이유였죠. 서진아, 너 정말 처음이야? 우리랑 너무 달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라기엔 너무 잘하는데.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서진은 더욱 고립되어 갔어요. 실력이 뛰어날수록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진 것 같았어요. 숨겨진 실력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없었습니다. 평범해지려 노력할수록 더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창밖에서는 군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서진은 버티기로 했습니다. 입소 2주째 드디어 실탄 사격 훈련 날이 왔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실탄이라는 단어가 주는 긴장감 때문이었죠. 훈련병들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실탄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요. 절대로 총구를 사람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교관의 목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도 긴장했어요. 실탄 훈련은 어머니와도 몇 번 해봤지만 언제나 위험했으니까요. 훈련병들이 각자의 사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진의 옆 사로에는 김민지가 있었어요. 민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응, 그냥 좀 무서워서. 실탄은 처음이라. 서진이 민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격 준비. 안전장치 해제. 찰칵, 찰칵. 금속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사격 자세를 잡았어요. 서진도 숨을 고르며 표적을 조준했습니다. 사격 시작. 탕, 탕, 탕.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사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민지가 반동에 놀라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총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서진의 눈에는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민지의 검지가 방아쇠에 걸려 있었고 총구는 서진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0.1초의 순간이었어요. 서진은 온 힘을 다해 민지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탕! 총성과 함께 뜨거운 것이 왼팔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느낌과 함께 피가 튀었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왼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서진은 더 큰 사고를 막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진아, 피가.
사격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훈련병들이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교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침착했어요.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동맥은 다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진은 오른손으로 전투복을 잡아 찢었습니다. 찢어진 천으로 상처 위쪽을 단단히 묶었어요. 압박지혈법으로 하면 됩니다. 동맥은 안 다쳤어요. 정맥 출혈이니까 압박만 잘하면 괜찮아요. 교관들이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일반 훈련병이 아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너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서진이 대답하려는 순간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헌병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헌병 제복을 입은 여성이 내렸어요. 곧게 뻗은 어깨, 날카로운 눈빛, 위험 있는 걸음걸이. 이태희 헌병대장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태희가 사격장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부상당한 훈련병을 찾았어요. 그리고 피 묻은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태희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서진아. 그 한마디에 사격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헌병대장이 훈련병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도 반말로.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숨기려고 그렇게 애썼던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났어요. 태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왜 여기 있어? 왜 말도 없이? 모든 훈련병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헌병 대장님이 이름을 아신다고? 서진이가 누구야? 최강욱 중위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헌병대장의 딸에게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떠올렸겠죠. 헌병대장님, 이 훈련병을 아십니까? 태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최강욱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의 중위는 움찔했어요.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사격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피는 계속 흘렀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싶었던 꿈이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의무병을 부르고 있었어요.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놀란 표정, 배신감에 찬 눈빛, 이해할 수 없다는 시선들.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들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다시 그 그늘 속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사격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200명의 훈련병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태희와 서진이 마주 서 있었어요. 피가 묻은 붕대를 감은 서진의 왼팔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왜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위험한 곳에? 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차가운 헌병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금 그녀는 그저 딸을 걱정하는 엄마였습니다. 또 나를 구하러 왔어요. 늘 그랬잖아요. 내가 뭘 하든 엄마가 나서서 해결했죠.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날카로운 말로 튀어나왔어요. 태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의 훈련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헌병대장의 딸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서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 내가 다쳤잖아. 이 정도 상처는 제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딸의 차가운 말에 태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국방부 차량들이 도착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긴급 소집된 진상조사팀이었죠.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훈련소 간부들이 모였어요. 서진도 부상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서진 훈련병님, 입대 시 신원을 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훈련병으로 훈련받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직위 때문에 특별 대우 받는 게 싫었어요.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강욱 중위의 차별적인 발언들, 서진이 받았던 따돌림, 그리고 오늘의 사고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여자 훈련병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가장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서진이는 항상 우리를 도와줬어요. 오늘도 저를 구하려다 다친 거예요. 다른 여자 훈련병들도 하나둘 나섰습니다. 서진이는 실력이 뛰어났지만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력 때문에 차별받았습니다. 최강욱 중위님은 늘 여자 훈련병들을 무시했어요. 서진이가 잘할수록 더 심하게 대했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동료들이 자신을 위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몇몇 남자 훈련병들도 나섰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죠. 저희가 서진 훈련병을 의심하고 따돌렸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녀는 좋은 군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강욱 중위는 결국 모든 잘못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면회실로 불려갔습니다. 태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달리 그녀의 모습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입을 연 건 태희였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만 살았어. 엄마가 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 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차가운 헌병대장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는 상처받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너를 강하게 키우려고만 했건만. 내가 받았던 차별을 내가 받지 않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내가 너를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 눈물이 태희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진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눈물에 당황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구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태희도 완벽한 군인이기 전에 상처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서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30년간 나라를 지킨 손, 그리고 서툴게나마 딸을 지키려 했던 손이었죠. 저도 미안해요.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단단했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진실과 대면한 후에야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서진은 다시 훈련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녀의 정체를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동료들의 따뜻한 시선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서진아, 어서 와. 우리 기다렸어.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그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그늘과 화해하는 것이었다는 걸.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헌병대장의 딸이 아닌 이서진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군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료식 날이 밝았습니다. 논산 훈련소 연병장은 아침 햇살로 빛나고 있었어요.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는 날이었죠. 서진은 정돈된 군복을 입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입소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연병장에는 수료생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이 관람석을 훑었어요. 어머니 태희가 헌병 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태희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최우수 훈련병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서진 훈련병.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당당하게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료들의 환호성이 들렸죠. 이서진 훈련병은 뛰어난 실력과 희생정신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료를 구하려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끝까지 훈련을 완수했습니다. 메달이 가슴에 달렸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동기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차별이 아닌 실력으로, 특권이 아닌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전우입니다. 성별도 출신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자 훈련병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남자 훈련병들도 진심으로 환호했습니다. 태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수료식이 끝난 후 박준혁 훈련소장이 서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서진 훈련병, 특별한 제안이 있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 부대를 만들어 보지 않겠나?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전사는 가장 힘든 훈련으로 유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네의 실력과 리더십을 봤네. 여성도 특수부대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게. 물론 쉽지 않을 거야. 제 안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도전 의식이 솟아올랐어요. 서진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특전사 훈련장에는 날카로운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검은 베레모를 쓴 서진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중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전우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서진 앞에는 20명의 여성 훈련병들이 있었습니다. 첫 여성 특전사 후보생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빛났습니다.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따뜻한 리더십으로 그들을 이끌었어요. 넘어진 훈련병을 일으켜주고 포기하려는 이를 격려했습니다. 중사님,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다음 세대는 기회조차 얻지 못해요. 서진의 말에 훈련병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도왔어요. 이것이 서진이 만들어가는 문화였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차별이 아닌 존중. 어느 날 오후 훈련장에 검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태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서진은 훈련을 마치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태희였습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너는 나보다 훨씬 나은 군인이 되었구나. 서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평생 기다려온 말이었죠. 엄마, 나도 이제 진짜 군인이 됐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만 내 방식으로요. 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미안했어, 서진아. 너를 내 방식대로만 키우려 했어. 하지만 너는 스스로 길을 찾았구나. 엄마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이제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을 들어 격려를 했어요. 더 이상 엄마와 딸이 아닌 한 명의 군인이 다른 군인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서진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걸. 진짜 목표는 자신만의 빛을 만드는 것이었죠.
훈련장으로 돌아가는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훈련병들의 구령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빛을 찾을 거예요. 서진이 그랬듯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 교관 중사 이서진.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 실력과 인격으로 인정받는 진짜 군인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멀리서 군가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힘차게 걸으며 작게 따라 불렀어요. 이제 그 노래가 자신의 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딸이 아닌 이서진이라는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